여러분, 지금 잠시 짬내서 쉬는 중이신가요? 눈이 침침해서 유튜브 딱 10분만 보고 다른 거 해야지 하고 계셨죠? 우리가 이렇게 일이나 운동을 하다가도 잠시 5분, 10분은 머리를 식히거나 팔다리도 쉬게 하는데 대체 우리 눈은 언제 쉬게 할까요? 저도 일 때문이라는 핑계로 눈을 많이 혹사시키는 편인데요. 집중해서 일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2~3시간을 앉아서 모니터만 보면서 일할 때가 있어요. 사실 그렇게 집중하고 나면 꼭 눈이 침침해져서 피곤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서 일도 잘 안 되죠. 이렇게 눈이 침침해져서 아니면 시력이 안 좋아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정말 딱 알맞는 과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블루베리인데요. 이 블루베리가 왜 우리 눈과 집중력에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영양분을 온전히 취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미국 신시내티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뇌의 신경신호 전달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인지기능 향상뿐만 아니라 실행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하는데요. 이 실행기능은 실행기능 또는 집행기능으로도 불립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람이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기억하고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하며 계획 A가 효과가 없을 때 다른 계획을 찾도록 돕는 기능을 말합니다. 어렵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을 하거나 공부할 때 어떤 순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안 될 때 다른 대안을 찾아서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집중력과도 관계가 있는 능력입니다. 이 집행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쉽게는 ADHD 같은 현상을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너무 어려워지니까 생략하고요. 블루베리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안토시아닌, 베타카로틴, 폴리페놀과 같이 항산화 물질이 다양하게 들어있고요. 특히 식품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블루베리 껍질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효과는 비타민C의 2.5배, 토코페롤의 약 6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물질이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 눈이 제대로 쉬지 못하고 하루 종일 쓰이잖아요. 그래서 영양분, 산소를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 중 하나인데요. 이 때문에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이 활성산소 증가가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안토시아닌이 우리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한 베타카로틴 같은 물질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바뀌는데요. 이 비타민 A가 우리 눈에 필요한 로놉신 생성을 도와 어두운 곳을 잘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안토시아닌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다 보니 우리 눈에 영양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눈의 피로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이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역할이 우리의 인지기능 개선과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안토시아닌은 뇌의 혈류 개선 작용을 하고 항산화 작용으로 뇌 자체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폴라보놀스가 뇌로 이동해 신경세포 간의 결합을 자극하는데요. 이렇게 신경세포가 자극되는 것이 기억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눈에도 좋고 집중력에도 좋은 블루베리도 잘못 먹으면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떤 블루베리를 먹는지도 중요한데요. 수입 블루베리의 경우 잔류 농약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국내산 과일은 수확 후에 농약 처리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키울 때는 몰라도 수확한 뒤에는 유통 과정에서는 농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입 과일은 다른데요. 바로 장거리 수송 중에 곰팡이와 벌레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수확한 후에도 농약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문제도 있는데요. 여기 대만 뉴스를 살펴보면 미국산 냉동 블루베리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어서 전량 반송 조치되었다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식약처도 바이러스 검사나 잔류 농약 검사하기 때문에 뭐 안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지만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A형 간염 백신을 접종받으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냉동 블루베리를 먹을 때는 끓여 먹을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블루베리가 끓이게 되면 식감도 사라지고 또 좋은 영양소가 파괴될까봐 우려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냉동 블루베리 대신 동결 건조 가루나 국내산 생과일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국내산 생과의 경우에는 냉동 수입산에 비해서 꽤 가격 차이가 나더라고요. 블루베리가 보관이 어렵다 보니까 당일 수확한 과일을 배송하는 방식이라서 당연히 가격대가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면 블루베리 파우더를 평소에 먹다가 가끔 국내산 생과를 먹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블루베리 드실 때 먹는 방법도 중요하겠죠. 그 중에서 추천하기 어려운 건 끓여 먹는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냉동 블루베리를 드시면서 바이러스 걱정에 끓여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안토시아닌 등 좋은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끓여 먹는 것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끓이더라도 2분 정도면 대부분 바이러스가 파괴된다고 하니까 너무 오래 끓이지는 마세요. 그리고 저온 살균 방법이라고 해서 60도에서 한 30분 정도 가열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일반 가정에서는 그렇게 먹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동 블루베리 드실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씻어야 하는지 여부인데요. 블루베리 포장지에 과체 가공품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씻은 후에 냉동된 제품이기 때문에 따로 씻지 않아도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산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확한 후에 바로 냉동한 제품이니까요. 꼭 씻어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씻으실 때는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씻으시면 됩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껍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안토시아닌이 수용성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씻으면 이 영양분이 녹아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씻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루베리가 우유와 같이 먹으면 블루베리의 항산화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우유 속의 칼슘이 안토시아닌과 결합해서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서로 상반되는 연구들이 공존하고 있어서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블루베리의 좋은 성분은 우리 장내에서 소화를 거치며 더 많이 생긴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요거트와 같은 이 유제품들을 같이 드시면 블루베리 효과를 더 잘 흡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트가 맛있잖아요. 다만 이 무가당 그릭 요거트로 드세요. 이 설탕이 장내에 좋은 균들의 활동을 방해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트와 함께 드실 거라면 무가당이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하루에 약 20-30개 정도, 무게로는 약 40g 정도 섭취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블루베리의 창 성질 때문에 설사나 복통 등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파우더로는 약 5g 정도니까 한 스푼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 집 아침상에도 블루베리가 계속 올라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요즘 블루베리에 꽂혀 있어서요. 저는 사실 신과일을 잘 먹지 못해서 이 블루베리 그냥 생과는 한두 개만 먹고 마는데요. 저는 생과 대신에 블루베리 가루를 한 스푼 정도 요거트에 타서 먹습니다. 그릭 요거트가 좋다니까 먹기는 하는데 조금 밍밍하잖아요. 그래서 블루베리를 먹으면 좀 더 나아지더라고요. 오늘은 우리 시력과 집중력에 도움이 될 블루베리의 효과 그리고 잘 먹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급적 국내산 생과로 드시고요. 어렵다면 동결 건조 가루를 드세요. 그리고 먹기 어려우면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아이들 두고 계신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